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곡은 독일의 음악가 펠릭스 맨델스존의 서곡 헤브리디스입니다. 핑갈의 동굴 서곡이라고도 불리는 이 곡은 맨델스존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의 절경을 보고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입니다. 독일인이 바다에서 바라본 영국, 그리고 탄생한 서곡 헤브리디스, 핑갈의 동굴 서곡과 함께 오늘 앵글로색슨의 브리튼 섬 진출에 관한 영어권 문화 성장과 발전 그 세 번째 시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문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앵글로색슨 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을 만납니다. 우선 로만 브리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잠깐 그 이야기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대한 리뷰도 하고 오늘 만나게 될 앵글로색슨인들을 맞이할 준비도 해볼까요? 우선 로만 브리튼이 남긴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잖아요. 로마의 문화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와 수로죠. 잠깐 이 사진을 볼까요? 로마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바스의 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상수도의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브리타니아의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군대의 이동은 물론 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곳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 아주 많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고속도로들의 많은 부분이 그 당시 로마가 만든 도로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니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점에서 브리튼과 브리타니아라는 두 단어를 정리해 봅시다. 사실 이 얘기 하려다 보니 당시 로마 브리튼 시대를 다시 꺼내온 것인데요. 그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것이 피테아스라는 그리스 여행가가 브리튼 섬에 도착하여 그 당시 켈트인들을 보고 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프리타니케라고 소개한 것이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설은 트로이 전쟁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소개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트로이의 목마가 유명하죠. 그리스에 패배한 트로이의 장군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인 브루투스가 영국 땅에 정착해서 브리튼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어쨌건 로마인들이 이 영국 땅을 부르던 이름, 로마인들이 이 영국 땅을 부르던 이름, 최초로 부르던 이름, 그 이름 브리타니아. 이후에 영어식으로 브리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니아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도 현대의 수사학적인 의미로 자주 언급되곤 하죠. 사람이건 국가건 이름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에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너무 성급하게 나와버린 주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카라도크와 바스에 관한 이야기. 잘못된 정보를 준 것도 하나 있고 해서요. 여러분 바스 목욕탕을 방문해서 그 목욕탕 물에 손을 담가보라고 했던 것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바스를 방문했을 때 그때 같이 방문했던 영국 친구분들과 욕탕물에 손을 잠깐 담갔었고 그 느낌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도 권했던 것인데요. 손을 담근 직후 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던 일을 깜빡했네요. 여러분 손을 담그면 안됩니다. Don't do that. 그리고 여러분 제가 먼저 하자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잠깐 그 욕탕의 물을 바라보겠습니다. 수천 년간의 이야기를 간직한 그 물과 한번 대화를 잠깐 나눠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카라도크에 대한 이야기 잠깐 추가하겠습니다. 콜로세움의 검투사에 빗대서 이야기한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설명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로마로 끌려와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개선식에서 전리품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닌 후 처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카라도크는 로마식으로는 카라타쿠스, 클라우디우스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여 처형을 면하고 목숨을 구합니다.
이 특강을 제작하며 참고했던 많은 자료들 중에서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이때의 카라도크의 용기에 감명받은 로마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결정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카라도크가 검투를 한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 실제 장면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카라도크는 그 용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지, 그 용감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지 각종 신화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앵글로색슨 시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문화의 발전과 성장 파트 1 챕터 3 The Age of Heptarchy 7왕국의 시대. 앵글로색슨족은 지금의 덴마크가 위치한 유틀란드 반도에 자리를 잡았던 주트, 앵글, 색슨족을 함께 부르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틀란드를 영어로는 저틀란드라고 하죠. 영국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들을 그냥 색슨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 이전 시간에 헨기스트와 호르샤 형제도 그냥 색슨족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볼 때 헨기스트와 호르샤 형제는 주트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신라를 생각해봅시다. 김유신 장군은 원래 가야국 출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유신 장군을 가야인으로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죠. 엄밀히 따지면 가야 출신 신라인이지만 우리는 그냥 신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트, 앵글, 섹슨 이렇게 세 부족의 브리튼 진출을 기억하면서도 브리튼에 진출한 후는 그냥 섹슨족 또는 앵글로 섹슨족으로 통칭해주세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섞이게 됩니다. 원래 민족적 뿌리도 같았고요. 자, 이들의 브리튼 진출 시기를 묘사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직 앵글로색슨 주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상징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브리타니아에서 철수하는 로마군, 그리고 그 뒤에서 켈트의 전통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픽트, 스코트, 그리고 이들 중에는 끊임없이 저항했던 브리튼의 일부 부족들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로마군의 등 뒤에서 야, 얘들 간대. 잘 가라 로마군들아, 이제 너희들 떠난 자리는 우리가 차지할 거야 라며 마냥 들뜬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 픽트족과 스코트족이 로마가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브리튼인들을 침탈하게 됩니다. 침략과 약탈. 브리튼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옥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이 시점에서 픽트족과 스코트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칼레도니아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은 픽트족이었습니다. 켈트의 한 갈래로 보기도 하지만 현재의 이란 지방, 그 지방의 유목민이었던 스키타이인들의 갈래라는 설도 있는 이들이죠. 스코트족은 원래 아일랜드 지방의 잠깐요. 픽트족에 관한 이야기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픽트족이 브리튼인을 침탈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 당시 브리튼인들의 공포와 그들이 겪었던 그런 참상을 알 수 있는 그림이죠. 자, 그리고 스코트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스코트족은 원래 아일랜드 지방에 정착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게일이라고 불렀어요. 아일랜드에 정착했던 켈트족의 일파, 원래 갈리아인인데 이 아일랜드에 정착해서 게일인으로 불렸고, 이들은 4세기경 칼레도니아의 일부, 저 위쪽에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방의 초록색 일부가 보이죠?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가 이후 10세기경에는 파란색의 지배자였던 픽트족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때 픽트랜드라고 불렸던 이 땅은 스코트인의 땅이라는 스코틀랜드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픽트가 칼레도니아를 지배하던 5세기 초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주트, 앵글스, 섹슨 이 세 부족이 브리튼으로 들어가는 시기죠. 지도에서 보듯이 앵글로색슨족은 유틀란드 반도에 자리를 잡았던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헨기스트와 호르샤 형제를 중심으로 한 주트족이 영국의 동남부 켄트 지방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른쪽 지도의 파란 지역을 봐주세요. 그리고 주황색 지역을 봐주세요. 앵글족이 영국 동북부로 진출을 합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섹슨족이 영국의 남부에 진출을 하죠. 섹슨은 독일어로는 작센입니다.
섹슨족들이 원래 거주했던 곳이 바로 독일의 작센 지역이에요. 작센,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후 1차 세계대전 때 다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400에서 500년 사이에 여행 가방 들고 관광비자 챙기고 그렇게 진출을 한 것은 아니겠죠? 당시 브리튼의 지도자 보티건, 자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요, 보티건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나 지도자를 일컫는 보통 명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왕검과 같은 거죠. 자, 보티건, 로에나에게 반했던 그 보티건이 이들 주트족을 이용해서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탈을 막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용병 계약을 한 것이죠. 이때 섹슨족이 용맹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원래 헨기스트와 호르샤라는 것도 그 뜻이 그냥 말, 우리가 히힝 하는 거 horse, 그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에 갖다 붙이는 부족들은 그 성질이 좀 거칠고 좀 용맹한 기질을 갖죠. 어쨌거나 우리 그 보티건과 이 앵글로색슨족과의 어떤 그런 동맹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픽트와 스코트를 다시 북쪽으로 몰아내고 앵글로색슨족이 보티건으로부터 영국 동남부 켄트 지방의 땅을 받아서 정착을 하고 초기에는 브리튼인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브리튼과 주트족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또 전투 끝에 호르샤와 보티건까지 전사하는 등 갈등이 극심해져서 주트 이후 브리튼으로 진출했던 앵글족, 섹슨족과 함께 약탈과 정복 활동을 펼치면서 브리튼인들의 땅을 잠식하게 됩니다. 브리튼인들에게 있어서는 제2의 지옥이 펼쳐진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전설적 인물이 바로 킹 아서입니다. 이때의 역사적 사실들이 문학가들의 상상과 어우러지면서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민담과 전설에서의 존재인 아서왕, 왕비 귀네비어, 적이었던 모드렛, 그리고 랜슬롯, 카라도크 등의 원탁의 기사들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에 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연구가들은 아서라는 존재가 앵글로색슨인들의 침탈에 맞서 싸운 로만 브리튼의 지도자였다고 봅니다. 특히 앵글로색슨의 침탈이 극심하여 거친 서부의 산악지대로 쫓겨가면서 자칫하면 브리튼인들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브리튼인들은 495년 바돈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바돈 마운틴이죠. 앵글로색슨의 군대를 크게 격퇴시켜 앵글로색슨의 팽창을 수십 년간 저지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이 전투를 지휘했던 지도자가 바로 이들 브리튼인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서 전설의 시작이라고 하죠. 왕관을 부여받고 있는 킹 아서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바돈 마운틴이 있던 지역은 앞서 언급했던 바스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남서부 지역, 남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영국의 그 남쪽 지역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 이야기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의 아서의 후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드리안 장벽을 수비하던 아르토리우스라는 장군이 아서다라는 설이 있고요. 암브리시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장군이 언급되기도 하고 브리튼의 지도자였던 누구누구 등등 역사적 문헌이 없고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로서만 유추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실제 아서가 과연 누구야가 아니라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문화적인 요소들입니다. 호수의 요정이 선사하는 명검. 자, 호수의 요정이 붙들고 있는 칼이 보이죠? 이 칼을 이제 아서왕이 받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법사 멀린이 있죠. 호수의 요정이 선사한 명검, 이거는 엑스칼리버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엑스칼리버가 아니다. 엑스칼리버는 바위에 꽂혀있는 검이었지 않느냐. 이건 또 다른 검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 이야기를 덧칠한 문학가들의 어떤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그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발전합니다. 다시 멀린 이야기 좀 해보면요. 켈트의 드루이드를 상징하는 마법사 멀린입니다. 호수, 드루이드, 켈트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켈트를 뿌리로 하는 브리튼인의 영웅이 현재 영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앵글로색슨 중심의 영국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일단 당시 이교도였던 앵글로색슨과 맞서 싸워서
브리튼 섬의 기독교를 지켜냈다는 평가가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부디카 여왕이 추앙되듯이 아서왕 이야기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합쳐지며 영웅 이야기의 하나의 원형이 됩니다. 이게 켈트건, 앵글로색슨이건에 관계없이 영웅 이야기 하나의 원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영국 역사를 읽는 데 있어 참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앵글로색슨은 서쪽의 산악지역, 그리고 북쪽의 스코트족을 대표로 하는 또 다른 켈트족의 서쪽과 북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자, 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앵글로색슨과의 수많은 전투 끝에 브리튼인들은 지금 보시는 지도의 빨간색 지역인 웨일스, 그 다음 노란색 지역인 코널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고 사실상 쫓겨간 거죠. 일부는 여기 보이는 검은색 지역인 프랑스, 프랑스까지? 이 지역의 이름은 브르타뉴입니다. 브르타뉴가 작은 브리튼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파란색 지역인 스코틀랜드, 초록색 지역인 아일랜드,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사이에 사이에 작은 바다는 아니죠. 이 바다에 작은 섬, 진한 노란색의 섬 하나 있습니다. 맨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코널, 브리타뉴, 맨 아일랜드, 이렇게 이 6지역을 일컬어 켈트 6국, 영어로는 그냥 켈틱 네이션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색 표시가 없는 지역은 이제 누구 땅이 되었습니까? 바로 앵글로색슨이죠. 색깔이 있는 땅과 색깔이 없는 땅, 이들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또는 웨일즈 사람들에게 Are you British? 라고 묻는 것은 괜찮지만 Are you English? 라고 묻는 것은 정말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영국과 지긋지긋한 앙숙이었던 프랑스, 그리고 앵글로색슨이 주로 분포하는 잉글랜드가 월드컵에서 만나면 웰치, 아이리시, 스코티시, 이분들은 맹렬히 프랑스를 응원한다고 하네요. 잠깐 여담으로 제 스코틀랜드 친구가 있는데 한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그 친구에게 제가 Are you English? 라고 했다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너한테 일본이 있냐고 물어보면 좋겠냐?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다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현대에 이르러서 이 켈트 6국이 하나의 연방을 이루는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니까. 우리 켈트인들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켈틱 네이션스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앵글로색슨족이 브리튼인들을 산악지역으로 내몰고 브리튼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런저런 왕국들의 난립기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7개의 왕국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어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 이름, 왕좌의 게임, Game of Thrones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본 친구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 600년경의 영국의 모습입니다. 일단 7왕국을 소개하겠습니다. 북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앵글족이 주축이 된 세계의 왕국, 최북단의 노썸브리아, 그리고 7왕국 중반기의 패권 국가인 머시아 왕국, 그리고 이스트 앵글리아 왕국, 행기스트와 호르샤 형제로 대표되는 주트족의 주축이 되었던 영국 동남부의 켄트 왕국, 그리고 동쪽의 섹슨 왕국인 에섹스 왕국, 남쪽의 섹슨 왕국이니까 사우스니까 서섹스 왕국, 그리고 왕국 간 패권 다툼의 잉글랜드 통일의 주역 서쪽의 섹슨 왕국, 웨섹스 왕국이 있죠. 이렇게 7개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왕국 간 패권 다툼의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7왕국이 정립된 600년경의 지금 이 지도, 왼쪽의 지도, 중북부는 머시아, 북부는 노썸브리아, 그리고 남부는 웨섹스, 서섹스, 켄트, 다 있죠. 그런데 이제 800년경으로 가게 되면은
북부는 노썸브리아, 중북부는 완전히 머시아가 장악을 했고요. 이스트 앵글리아도 보이고 합니다만은 이때 이제 아래는 웨섹스가 거의 패권을 잡고 그래서 머시아, 웨섹스 중심이면서 북쪽의 노썸브리아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7왕국의 시기를 앵글로색슨 헤파타키라고 하죠. 여러분 펜타곤이라고 들어보셨죠? 오각형을 펜타곤이라고 하죠. 미국의 국방부를 또 펜타곤이라고 하고 문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옥토퍼스. 펜타가 다섯을 이르는 말이고 옥토가 여덟을 이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곱을 이르는 말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아차렸겠죠. 헵타입니다. 그래서 7왕국의 시기를 헵타키라고 합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을 잠깐만 살펴봅시다. 그리스어 어원의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입니다. 1은 모노, 모노폴리, 독과점. 2는 듀오, 듀엣 생각하면 되시겠네요. 3은 트리, 트라이앵글. 4는 테트라, 5는 펜타, 6은 헥사. 육각형 갖고 하는 헥사 게임 해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7이 헵타, 8이 옥토, 9는 이니어. 여러분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 이니어그램이라고 있죠? 인간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검사. 여러분 중에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7왕국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앵글로색슨의 왕국이 정립되어 가던 시기. 그러나 각 왕국끼리 어찌 보면 난립하던 시기에 앵글로색슨의 7왕국이 잉글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영웅, 이분은 전설적인 분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영웅입니다. 알프레드 더 그레이트. 영국 역사에서 대왕의 칭호를 받는 분이 딱 두 분 존재하는데 알프레드 왕이 그중 한 분이시죠. 찰스 디킨슨이 그에 져서 영국사 산책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프레드 대왕. 알프레드 왕을 영국 역사의 영웅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이 바로바로 대인족의 영국 침공입니다. 자,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이 보라색이 대인족의 세력이 미치는 그 지역입니다. 아까 머시아 지역의 일부와 그럼 이스트 앵글리아, 에섹스, 그리고 노썸브리아 이 부분들을 대인족들이 다 차지해버리죠. 알프레드 왕을 영국 역사의 영웅으로 만들었던 역으로 대인족의 침공이 이제 잉글랜드를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7왕국을 잉글랜드로 뭉치게 하는 거죠. 자, 대인족이 누구냐? 이 브리튼 진출 이전에 앵글로색슨족이 살았던 덴마크 지역과 남부 스웨덴에 거주하던 민족으로서 쉽게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죠. 이들 또한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어찌 보면 앵글로색슨과 같은 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이들 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문제는 앵글로색슨은 이교도였다가 747년 그들의 전통신앙이었던 게르만 신들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모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점입니다. 대인족은 여전히 그들만의 전통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들은 서로를 동류로 같은 부류로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시기를 그려낸 영국 드라마들을 보면 서로를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이들로 인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자리 잡은 앵글로색슨의 재물과 땅을 약탈하려 다가오는 대규모의 이 대인의 바이킹 선단은 브리튼 섬에서 정착한 앵글로색슨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썸브리아, 이스트 앵글리아 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대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머시아 일부까지 에섹스까지 아마 지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도상으로 볼 때. 다른 왕국들도 하나 둘 대인에게 굴복할 즈음에 남부의 패자 웨섹스 왕국이 중심이 되어서 힘을 합쳐 대인 세력에 맞서게 됩니다. 자, 웨섹스 왕국의 문장이고요. 이분이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십니다. 알프레드 대왕을 시작으로 한 잉글랜드의 탄생을 살펴볼까요? 대인 세력에 맞서서 잉글랜드의 정체성을 갖춰나갔고 특히 브리튼 내 모든 앵글로색슨 세력들이 대인에 굴복했던 그 즈음 최후의 저항 세력이었던 알프레드의 웨섹스 세력이 이제 브리튼 전역이 대인의 지배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시점에서의 최후의 전투 에딩턴 전투에서 대인족을 물리치고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기독교로 개종시키며 그들의 세력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영국 드라마 라스트 킹덤에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되는 친구들 한번 볼만해요.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드라마상의 허구적 요소들을 가려낼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죠. 자, 에딩턴 전투 이후 브리튼 내 모든 앵글로 섹슨 세력들이 알프레드를 왕으로 인정하고 알프레드는 잉글랜드를 지켜낸 수호자로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디 엘더 때에 이르러 대인족의 근거지 요크를 제외한 전 잉글랜드 지역을 수복하고 손자인 에설스턴 때에 이르러 요크까지 점령하며 전 잉글랜드 지역을 수복합니다. 이 역사를 정리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이 잉글랜드 국가 정치성을 마련하고요. 특히 에딩턴 전투를 통해서 잉글랜드를 수호하고 그 아들인 에드워드 디 엘더는 요크를 제외한 전 잉글랜드를 수복했으며 그의 손자 에설스탄 때에 이르러서는 요크까지 점령하며 전 잉글랜드를 수복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통일을 완성하죠. 여러분 요크를 가볼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 깊게 배어있는 바이킹, 즉 대인인들의 문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인인들의 본거지였던 곳임을 알 수 있죠. 자, anyway, 아까 이야기했듯이 알프레드의 손자 에설스탄 때에 이르러 진정한 잉글랜드의 통일이 완성되고 브리튼 지역의 지배자로서 웨섹스 왕국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됩니다. 알프레드 대왕의 끈질긴 저항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국은 덴마크 또는 바이킹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정체성 확립과 통일 기반 조성은 영어권 문화 수강생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알프레드 대왕의 업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바로 지역별로 이질성이 강했던 고대 영어의 표준화를 시도했고 기록을 위한 영문법을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 역사적 문헌들이 매우 풍부하게 나타나죠. 본인 스스로도 학자이며 저술가였고 기록을 중시한 알프레드 대왕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고대 영어 및 고대 게르만어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지고 보존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더하기 임진왜란 시기의 광해군 더하기 또는 통일신라의 기틀을 다졌던 태종무열왕 정도의 업적을 이루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프레드 대왕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국이라 부르는 그 땅에서 잉글랜드라는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세력은 웨섹스 왕국을 통해 구현됩니다. 알프레드 대왕 사후 아들과 손자 또한 그리고 에설스텐의 이름도 기억합시다. 잉글랜드의 통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나라를 정말 훌륭히 통치했죠. 이렇게 좋은 왕들이 계속 나오기도 참 힘든데 근데 이후의 왕들이 시원치 못합니다. 에설스텐 이후에 그 소년왕 어린 소년왕 6명이 즉위하고 다스리는 시기가 있는데요. 소년왕들이 정말 즉위 시기가 짧아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또 여러분이 아까 내가 금방 소개했던 왕좌의 게임의 또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면서도 슬프고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적으로 그 왕들의 통치가 시원치 못합니다. 이제 에설스탄 이후에는 그나마 나중에 보게 될 에드먼드 2세 에드먼드 2세가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웨섹스 왕국은 종말을 고하게 되죠. 1016년 벌써 아니고요. 1016년 브리튼 섬에는 또 다른 세력이 그 힘을 펼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챕터 4 북해 제국과 노르만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또한 이렇게 여러분과 영어권 문화라는 내용을 통해 온라인상으로나마 만남을 갖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에게 비밀 댓글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영국 역사는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그 이상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그 역동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노르만 컨퀘스트 노르만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영어권 문화 수강생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우리에게 사랑의 인사로 익숙한 영국의 음악가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영국인 작곡가의 위풍당당 행진곡과 함께 알프레드 대왕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승을 거두고 잉글랜드를 수호했던 에딩턴 전투 그 지역에 세워진
알프레드 타워에서 바라보는 영국의 들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